차들이 지나다니는 도로 한가운데 관심을 두고 보지 않으면 눈에 잘 띄지 않는 장비 하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장비는 비가 왔을 때 도로의 침수가 얼마나 됐는지 물의 높이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도로가 침수되기 시작하면 빗물이 장비의 아래쪽으로 들어가 차오르게 되고 그 높이를 계측해 침수 정도를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3년 전부터 전국에 설치되기 시작했고 부산에는 총 12개가 있습니다. 하천 같은 경우에는 수위계라고 해서 하천의 물의 높이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가 있습니다. 하지만 도시 침수 같은 경우에는 침수가 발생하는 물의 높이라던가 어느 지역에 침수가 발생을 했는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 침수 계측 센서를 이용을 해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설치한 이유가 있나요? 가야굴다리 같은 경우는 부산시 중에서도 침수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이고요. 보시다시피 이제 상하 쪽에 도로보다가 낮은 위치에 하고 있기 때문에 자주 침수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부산의 대표적인 상습 침수구역. 매년 침수 피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측을 넘어서는 강력한 폭우가 부산 도심 곳곳을 휩쓸며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낳고 있습니다. 지구는 점점 더 뜨거워지고 기후는 점점 더 극한으로 치닫는 상황. 도시는 지금 전에 없던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지난 8월 8일 서울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하루 동안 350mm가 넘는 양의 비가 내렸고 이로 인해 도시의 기능이 마비되었습니다. 침수 피해 소식이 남일 같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산 동천 인근의 한 가게. 비가 온다는 예보에 서둘러 집기류들을 선반 위로 옮기기 시작합니다. 하루 이틀 한 일이 아닌 듯 익숙한 모습인데요. 비가 조금이라도 많이 오면 항상 나와가지고 물건을 또 올려놓고 들어가고 그런 생활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서울뿐만 아니고 저희는 항상 비가 많이 오면 그때 침수 때가 항상 생각이 나면서 밤에 잠을 못 잡니다. 그래서 해수면 높이가 좀 높은 날 비가 많이 온다 이런 소식이 있으면 무조건 올리고 있습니다. 침수에 대비해 가게 구조를 바꿀 정도로 침수 피해의 기억은 강력했습니다. 이곳이 침수 피해를 크게 본 것은 지난 2020년 7월. 보시면 매장 안에가 전부 진흙탕으로 머리 이런 식으로 다 차버리고 스팀 세차기 2대, 컴프레셔 여러 가지 장비들 하고 해가지고 그런 집기류만 해서 한 2,500만 원 정도 피해가 났습니다.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동천 하류 지역에 위치한 자성대 노인복지관. 이곳 역시 2년 전 침수 피해를 겪은 후 자체적으로 차수막을 설치했습니다. 여기니까 허벅지 다 여기 1층이랑 지금 높이가 똑같잖아요. 그래서 허벅지가 물이 왔었고 1층에 보면 경로식당 그리고 안내실 심지어는 저기 엘리베이터 지하까지 물이 다 차서 그때 가구들 그리고 기계들 냉장고 할 거 없이 전부 다 폐기 처분을 했었습니다. 폭우에 동천이 범람해 순식간에 복지관 1층으로 물이 차올랐습니다. 당시 7월 한 달 동안 2번의 집중호우가 내렸고
두 번의 침수로 약 1억 2천만 원 상당의 피해를 봤습니다. 이곳 동천하류는 특히나 강과 바다가 만나는 기수 지역으로 바다의 수위에 따라 침수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2년 전에도 집중호우가 내린 시간과 바다의 수위가 가장 높은 만조 시간이 겹쳐 피해를 더욱 키웠습니다. 제가 차를 잡는다고 뛰어내렸는데 복지관에서 거꾸로 복지관에 돌아올 수가 없더라고요. 공포스럽더라고요, 상당히. 아이고 이것도 빠져요. 아이고 뭐 얼마나 의미가 없노. 당시 부산에 쏟아진 비는 시간당 87mm, 기록적인 폭우였습니다. 그렇다면 시간당 강수량에 따른 비의 강도는 어느 정도일까요?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도움을 받아 실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가장 먼저 시간당 20mm, 배수되지 않은 곳은 침수 피해를 당할 만큼의 강한 비입니다. 시간당 50mm, 양동이로 퍼붓는다는 느낌의 폭우입니다. 이때부터는 우산이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시야 확보도 어렵습니다. 실외에서는 시간당 20mm의 강우량에서부터 시야 확보의 어려움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간당 50mm의 강우에서는 지표면이 물보라에 부옇게 보이고요. 50m, 100m 거리에 있는 그 물체가 식부연 윤곽의 형태로만 식별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시간당 100mm. 이 정도의 비가 쏟아지면 비로 인해 홍수나 산사태 같은 대규모 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지난 8월 서울에서 내린 비의 강도가 여기에 가깝습니다. 한눈에 보면 그 위력이 더 강하게 느껴집니다. 폭우로 침수가 일어나게 되면 도시 곳곳에는 위험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특히 침수차 사고가 잦은데요. 차량이 침수되기 시작하면 물이 순식간에 차오르기 때문에 탈출이 쉽지 않습니다. 이때는 가슴까지 물이 차오르기를 기다려 차량의 내부와 외부의 압력이 같아졌을 때 문을 열고 탈출해야 합니다. 그 전에는 아무리 힘을 써도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차량 침수는 인명사고까지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20년 7월 부산 초량 지하차도에서는 3명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극한 강우가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까요? 탄소 배출로 지구의 온도는 높아졌고 매년 3,300톤이 넘는 빙하가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대기의 흐름이 약해져 폭우나 가뭄은 더 오래 지속됩니다. 지난 6월 중국 후난성에서는 시간당 60mm가 넘는 폭우가 내려 180만 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비는 6일 동안 이어졌고 약 2천 가구가 침수됐습니다. 또 지난 8월 중동 지역인 이란에서는 일주일 동안 폭우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이번 폭우로 31개 주 가운데 21개 주에서 홍수나 산사태 같은 피해가 발생해 최소 82명이 사망했습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는 지난 8월 제6차 기후변화 평가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지구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앞으로 홍수 빈도가 잦아지고 강우 강도 또한 높아질 것이라는 연구 결과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기후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현재 트렌드는 계속 우상향으로 가고 있는 거죠. 해수면 온도도 높아지고 있고, 그리고 글로벌 워밍에 의해서 이제 대기의 수증기량도 많아지고 있고, 그래서 분명히 저희는 극한 강수가 많아질 것이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지구가 뜨거워지면서 중위도 지역의 바람이 급격히 약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수나 폭염이나 뭐 가뭄이나 예전에 다 있던 현상들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새로운 현상이 아니라 바람이 약해지다 보니까 한 번 온 뭐 폭염이라든지 한 번 온 홍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빨리 끝나지 않고 계속 오랫동안 유지되면서 피해를 누적시키는 양상으로 지금 계속 전개되고 있거든요. 역대 최악의 가뭄이 이어지던 유럽 지역. 지난 8월 갑자기 폭우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프랑스 마르세유에서는 시속 150km에 달하는 돌풍과 함께 비가 내렸고, 파리에서는 시간당 47mm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파리 월평균 강수량의 70%에 이르는 비가 단 1시간여 만에 쏟아져 내린 겁니다. 같은 시기 영국 런던에서도 최대 100mm의 비가 내려 도시 곳곳이 침수됐습니다. 극한 기후는 이제 전 세계적인 현상이 되었습니다. 약간 페이지가 바뀌었다고 저는 보는데요. 과거에 우리 그 기후 위기 그러면 피해자와 가해자가 좀 달랐죠. 그러니까 산업이 발달된 그 영국, 특히 유럽 국가들, 미국 같은 데서 온실기체를 쓰면 그 피해는 뭐 태평양 도서 국가인 투발루의 해수면이 상승해서 그런 나라들이 피해를 본다. 이산화탄소 한 방울도 안 쓰는. 근데 지금은 이제 어떤 그런 개념이 없이 골고루 모든 국가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됐고, 언제 어떤 정도의 큰 위기가 닥칠지 조금 예측이 쉽지 않은 형태로 전개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올 8월 서울 동작구에는 시간당 141mm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래 115년 만에 최악의 폭우. 그동안 도시가 대비하고 있던 시간당 강수량 기준 약 90mm를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어떤 홍수 방어 체계에서 활용되는 설계 기준을 확률적 개념으로는 이미 초과해도 한참 초과해버린 이제 그런 강우들이 내리기 때문에 그 기후 변화에 따른 도시 홍수 피해는 대형화, 복합화되는 양상으로 접어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도시는 태생적으로 홍수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시가 개발되면서 생긴 콘크리트 건물과 포장도로 대부분이 불투수층, 그러니까 비가 스며들지 못하는 땅입니다. 불투수 면적이 넓은 곳에 집중적으로 비가 내리면 당연히 빗물은 빠져나가지 못하고 그 위에 그대로 고입니다. 도시화가 되면 될수록 도시 전체가 거대한 물그릇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게다가 도로 배수 시설도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로에 빗물을 모아 하수관으로 보내주는 빗물바지는 악취 때문에 입구를 덮어두거나 담배꽁초 같은 쓰레기들로 입구가 막혀 적은 비에도 침수가 쉽게 발생합니다. 빗물바지 관리의 중요성은 이번 서울 침수 때 배수구를 맨손으로 뚫는 시민의 모습을 통해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무릎 밑에까지 이제 물이 차올랐는데 이제 청소를 하고 나니까 한 30분 안 돼서 발목까지는 물이 계속 이제 빠지긴 하더라고요. 빗물바지에 쓰레기가 차 있으면 침수가 3배 가까이 빠르게 진행된다는 게 실험으로 입증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 현재 도시에서 사람들이 사는 비율이 97%나 되는 세계에서 가장 도시화된 국가입니다. 우리가 전체 부산 면적의 산악지역 면적 30-40%를 빼면 한 70% 정도가 불투수 면적으로서 비가 오게 되면 그 불투수 면적에 내린 비가
그대로 우수관로로 들어가서 그 홍수를 배제하는 능력을 지금 현재 상당히 저해하고 있는 그런 현황입니다. 부산은 지형적 특성 때문에 더욱더 도시 홍수에 취약합니다. 전체 면적의 45%가 산지인데다 해안을 끼고 있고 하천이나 해안 주변 저지대에 주거단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부산시 전체가 도시 홍수 취약 지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게다가 부산의 도심은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부산, 서울, 대구 이런 대도시에 계속 강한 비가 내리니까 국가에서 하수도 설계 기준을 30년에 한 번 내릴 수 있는 비로 바꿨습니다. 즉 수치로 보면 시간당 최대 90mm 정도가 하수도로 빠져나가도록 그렇게 바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산의 시가지에 하수도 중 90%가 2011년 이전의 기준으로 설치됐습니다. 즉 하수도는 시간당 최대 70mm 정도의 빗물을 배수한다라는 것에 맞춰서 하수도를 설치했으니까 그 강도보다 높은 비가 내리면 침수되고 흘러갈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도시 홍수에 치명적일 수밖에 없는 부산. 부산은 지금 어떤 대비책을 가지고 있을까요? 해운대구 좌동에 위치한 신해운대역. 지상 주차장 아래에 넓은 공간이 펼쳐져 있습니다. 여기는 좌2 우수조류조라는 시설이고, 우수조류조라는 시설은 저희가 일시적으로 폭우가 왔을 때 이게 이 공간에 물을 조류시켜가지고 이 유역 내 도시 침수를 예방하는 시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옆에 기둥을 보시면은 이쪽에 약간 물때가 보이시는 걸 볼 수 있을 텐데, 저희가 2020년 준공한 이래로 지금까지 이까지 최대 대략적으로 1m 한 50 정도 되는 높이 정도까지 물이 찬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 2020년 6월 완공된 우수저류조. 3,500제곱미터 면적에 최대 2만 1천 톤의 빗물을 저류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단일 시설로는 부산시 최대 규모입니다. 저기 보시면은 입구에 정사각형 입구가 보이시는데, 저쪽에서 이제 여기가 유입되는 물이 이쪽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여기 이 수로를 거쳐가지고 저쪽에 보시면은 저쪽에 펌프를 통해서 저희가 유출을 하게 되고요. 저쪽에서 유입되는 물은 이 뒷산의 장산, 구곡산 등지에서 발원한 우수가 저희가 유입구를 통해서 저희 조류조로 들어오게끔 되어 있고요. 부산시 전체에 이와 같은 우수 저류 시설은 총 8개 지구 12개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시설을 확충하면 침수 예방에 효과를 더 크게 볼 수 있지만 부지를 확보하기 쉽지 않습니다. 부산에 있는데 보면 대부분 공공부지 밑인데, 네. 아무래도 공공부지 밑이 좀 더 건설이 용이한 거죠. 네, 맞습니다. 보통 이렇게 부지를 선정할 때도 사유지인지 국공유지인지 이런 것들 제일 먼저 확인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부산시는 이 외에도 상습 침수구역에 빗물 펌프장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증설하고 있습니다. 빗물 펌프장은 빗물을 강이나 하천으로 방류시키는 시설로 부산엔 약 60여 개가 있습니다. 하지만 설계 기준 대부분이 30년 빈도, 그러니까 시간당 강수량 90mm 이하입니다. 그 이상의 폭우가 내리면 부산은 어느 정도 침수가 될까? 2020년 부산시는 관련 용역을 진행했습니다. 50년 빈도, 즉 시간당 100mm의 비가 쏟아졌을 경우와 이론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최대 강우량 PMP를 비교했는데요. 50년 빈도일 때는 하천 주변, PMP 상황에서는 고지대를 제외한 부산 대부분 지역이 침수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산시는 이를 근거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지만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사실 뭐 하수왕 설치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수해 방지 시설들이 실질적으로 잘 눈에 잘 띄지 않고 또 피부로 잘 못 와닿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는 결국은 민원성 사업들에 비해서 좀 밀리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중장기적으로 이러한 예산들이 좀 꾸준히 투입이 돼야 되는데 이제 시라든가 특히 기초자치단체 같은 데서는 이 예산 편성을 하기 상당히 좀 쉽지는 않다. 물론 편성을 한다 하더라도 만들어지기까지 좀 많은 기간들이 걸리다 보니까 잘 하다가 좀 이렇게 그 지연도가 중단되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 양천구 이곳에는 대규모 빗물 펌프장이 있습니다. 사실 목동과 신월동 이 일대는 비가 조금만 와도 침수되는 서울의 대표적인 상습 침수 구역이었습니다. 매년 침수 피해가 반복되던 이곳이 지난 8월 서울 집중호우에는 큰 피해가 없었습니다. 2020년 설치한 대심도 빗물 터널이 침수 예방에 큰 몫을 했기 때문입니다. 지하 40m에 설치된 길이 4.7km의 빗물 터널, 최대 32만 톤의 빗물을 저장할 수 있는 시설로 시간당 100mm의 비가 와도 처리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홍콩도 대심도 터널을 통해 침수 예방 효과를 봤습니다. 홍콩은 부산처럼 북쪽이 산이 둘러싸여 있고 남쪽은 바다입니다. 장기간 침수 피해가 났습니다. 그래서 산에서 발생하는 물을 중간에서 모아가지고 시가지를 거치지 않고 바로 바다로 빠지도록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배수 터널을 만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비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신월동 배수 터널은 1,400억 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홍콩의 라이치콕 배수 터널은 2,800억 원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수 펌프장이나 그런 배수 터널 이런 것들은 생활 기반 시설이니까 앞으로 계속 설치를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 도시개발의 패러다임을 바꿔나가야 합니다. 부산대학교 저영양개발센터, 도시의 투수 면적을 늘리고 친환경적인 물순환 체계를 연구 중인 곳입니다. 이곳에서 배수와 관련한 실험을 하나 진행했는데요. 실험 방법은 간단합니다. 비가 오는 상황을 가정해 한쪽에는 불투수 포장재, 다른 쪽에 투수 포장재를 설치해 배수 상태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불투수 면적에서 실제 70mm가 왔을 때 5제곱미터의 면적에서 흐르는 물의 양입니다. 지표에서 발생하는 거고요. 비교했을 때 투수 포장이 설치된 같은 5제곱미터의 면적에서는 거의 지표 유출이 일어나지 않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차이가 확연히 눈에 띕니다. 실제 도로 포장에 사용했을 때의 경우입니다. 일반 시멘트 포장과 비교해보면 투수 포장 상태일 때 바로바로 물이 스며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시 곳곳에 인공습지나 빗물 정원을 만드는 것 또한 홍수 예방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금 오른쪽으로 보이는 곳에는 건천식으로 되어 있는 저희 희생 수로가 있습니다. 해당 지역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는 이제 말라 있다가 강우가 많이 올 시에는 그 강우의 그 지표에서 생성된 유출수들이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그 물을 채우게 되는데요. 1강수량 120ml 정도의 그 강수량까지를 저희가 다 저류시킬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개발을 넘어
극한 기후를 대비하는 방향으로 도시를 바꿔나가야 할 때입니다. 이와 같은 저영행 개발이나 그린 인프라 시설은 우리가 과거 50년 전, 40년 전 후진국 시대일 때는 할 수 없는 시설입니다. 당연하게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하천과 그다음에 빗물 펌프장, 우수 관로, 그리고 최근 논의되는 대심도 터널과 같은 기본 시설들의 기반 우에 만들어졌을 때 그게 효과를 더 발휘할 수 있다. 뭐 결국은 시장과 이 공무원 그리고 민간이 같이 논의하고 해결해야 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더 이상 시간이 없습니다. 도시홍수는 더욱 빠르고 강력하게 도시를 옥죄어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겪어보지 않은 재난의 위기 앞에 도시는 더욱 신속하게 극복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요. 한반도 주변에 해수면 온도가 올라가서 구름이 더 많아지고 더 강력한 구름들이 발달하게 되면 예전에 뭐 홍수라든지 장마라든지 이런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형태로 재난을 우리한테 가져다 올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실질적으로 기후위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사회적 격차가 어렵고 취약계층이 더 많이 직접적으로 다가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어찌 보면은 중앙정부나 부산시가 기초자치단체와 함께 좀 더 협력을 해서 재원을 좀 더 충분히 마련을 해서 정말 상습 침수 지역들에 대해서 반드시 조금 이렇게 해소하는, 극복하는 이런 방법들을 좀 찾아봐야 될 거라고 보십니다.